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비크림 5종 리뷰입니다. 요즘 비비크림이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다 알지만 십몇 년 전에는 비비가 진짜 엄청 붐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파운데이션 쿠션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비비가 살짝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비비 얘기가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았는데 요즘 또 비비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왜 파운데이션과 쿠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비를 쓰는지, 비비의 매력은 무엇인지, 비비 5가지 종류 중에서 어떤 피부에게 어떤 게 좋을지 유튜브가 한번 끼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의 비비크림 5종 리뷰 출발! 빵! 먼저 비비크림 5가지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파운데이션도 있고 쿠션도 있는데 굳이 비비크림의 매력이 무엇이지? 그냥 유행인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비비크림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원래 비비크림은 피부 치료 후에 발라주는 피부 보호와 재생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크림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비비크림이 뭔가 피부 커버도 편안한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좀 더 커지게 된 것 같은데, 파데 쿠션과 다르게 비비크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르기 편안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데 쿠션은 바를 때 스킬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비비크림은 왠지 손으로 맞발라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발랐을 때 파데 쿠션보다는 좀 편안하다, 답답한 느낌이 덜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나는 파데 쿠션까지는 쓰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 비비크림 정도만 바르고 싶어, 요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단점은 무엇이냐? 보편적으로 봤을 때 비비크림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보다는 지속력이 좀 덜하다. 그럼 지성인 사람은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요런 것들을 단점으로 들 수는 있겠죠. 오늘 준비된 비비크림 5가지는요. 첫 번째, 에뛰드의 올데이 맑은 비비. 두 번째, 디어달리아 데일리 디펜스 PDRN 비비크림. 세 번째, 투크의 트랜스페어런트 리커버 비비크림. 네 번째, 피몽쉐 아쿠아 블레미쉬 커버밤. 그리고 에르보리앙 비비크림. 이렇게 5가지 준비했는데요. 왜 제가 생각하는 비비가 없나요? 라고 하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 비비크림 리뷰로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용량하고 정가부터 보실게요. 정가가 피몽쉐가 가장 높은데 용량도 피몽쉐가 가장 많습니다. 용량이 가장 적은 거는 에뛰드인데요. 정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에뛰드 정말 저렴하죠. 할인가 봤습니다. 일단은 피몽쉐는 지금 촬영의 기준으로는 할인가가 보이지는 않았고요. 대부분의 제품들은 다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 1mm 단위로 가격을 받습니다. 가장 저렴한 거는 에뛰드 올데이 맑은 비비 1mm에 628원. 가장 비싼 비비는 1mm에 1,300원 피몽쉐입니다. 그 다음 비싼 거는 에르보리앙, 그 다음 디어달리아, 투크, 이렇게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비크림은 제가 생각하기에 크림 같은 비비크림이 있고 파운데이션 같은 비비크림이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같은 비비크림은 커버력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메이크업도 풀메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비비크림. 크림 같은 비비크림은 파데 같은 느낌보다는 피부 위에 바르기도 편한 거, 정말 크림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비비크림.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비비크림을 나눌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5가지 제품의 발림성과 지속력을 보시면 이거는 파데 같네? 이거는 진짜 크림 같네? 편안함의 제품을 나는 찾는 것인가? 파데 같은 비비크림을 찾는 것인가? 이렇게 나만의 기준도 세워서 보시면은 보시기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발라본 제품은 에뛰드의 올데이 맑은 비비입니다. 요것도 출시가 되자마자 되게 난리가 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색상은 3가지고요. 두 번째가 아무래도 쌀문기를 넣은 게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요즘에 많이 보이는 색깔이기도 해서 저는 좀 좋았다고 느꼈어요. 제품을 발라보면은 이 에뛰드 올데이 맑은 비비가 파운데이션 같은 비비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손에서 굉장히 쫀쫀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제품을 펼치다 보면은 끝부분에 퍼석이는 게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의 특징이잖아요. 어느 정도 픽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에뛰드 올데이 맑은 비비는 끝에 만져도 퍼석임이 확실히 없었고, 또 이게 좀 노랗다라는 후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누렁이가 좀 되려다가 황토가 되려다가 예쁜 중간의 느낌을 딱 찾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색깔이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이 사용을 하기에는 좀 편안합니다. 이 비비 자체에 쫀쫀함이 있어서 제가 두들기면서 느낀 거는 비싼 파운데이션을 두들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라고 느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즘 파데들이 정말 얇아지면서 옛날에 느꼈던 쫀쫀하면서 힘있는 브러쉬로 빙빙 돌려도 괜찮을 만한 그런 파데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에뛰드 비비가 딱 그 느낌이 났어요. 크림인데 파데의 느낌이 들면서 쫀득한데 촉촉한 그런 질감을 보여줘? 이러니까 긍정적으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좀 쫀득함이 있는 질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게 밀착을 해줘야 피부 위에 쫙쫙 붙어요. 저는 글로웍스 퍼프를 사용을 했는데 너무 단단한 그런 퍼프보다는 좀 몰랑몰랑한 그런 퍼프를 사용하실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 비비를 바르면서는 요철을 채우는데 되게 집중한 그런 비비가 아닌가, 쫀쫀함과 긍정적인 도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철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
수 있다. 그리고 반대쪽은 스파츌라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조심스럽게 적은 양만 펼치고 편안하게 두들겨 봤는데 저는 역시 좀 괜찮았습니다. 좀 더워서 잠시 에어컨을 켰습니다. 다크서클도 컨실러를 따로 그렇게 쓰지 않았고요. 쫀쫀해서 그런지 쌓이는 거는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더라고요. 쫀득한 애들이 자기들끼리 만났다 떨어졌다만 하고 이렇게 싹싹 쌓이는 그런 느낌은 없네? 그래서 이 비비크림을 얇게 발라준 다음에 커버력을 더 얹으시려면은 쿠션이나 뭔가 다른 커버력 높은 컨실러 이런 걸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색깔도 예뻐서 목에서도 예쁘게 톤업이 되고 홍조에도 커버력도 좋고, 왜냐면 어느 정도 노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 옆에는 좀 디테일 챙겨주느라고 제가 브러쉬를 사용을 좀 해줬고, 그래서 이걸 바르고 보니까 트러블 피부는 아무래도 가릴 게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터치를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에뛰드 비비크림은 많이 건드려도 그래도 좀 뜨지 않기 때문에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한테 사용하기에 너무 좋겠다. 쓰면서 이거 너무 괜찮은데? 내가 너무 오랜만에 비비크림 쓰는데 요즘 비비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속력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봤는데요. 모든 제품은 비비 바르고 나서 안경을 썼다가 벗었습니다. 에뛰드 비비는 제가 기초를 할 때부터 눈앞에 좀 크림이 뭉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앞에 뭉침이 좀 있었고요. 유분이 좀 생각보다 코 쪽에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전 좋았던 거는 모공에서 무너짐이 없다는 거.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이 비비크림은 파데 같은 비비크림이어서 퍼프로 바르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린다. 지속력에서 퍼프로 단단하게 바른 쪽이 좀 더 깨끗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디어달리아 PDRN 비비크림입니다. 바르는데 정말 얇다. 에뛰드보다 확실히 얇다. 아무래도 완전 파데 같은 그런 비비를 바르고 그 다음에 디어달리아를 쓰니까 더 얇게 느껴지더라고요. 디어달리아는 에뛰드 비비크림과 다르게 정말 크림 같은 비비크림이다, 이렇게 느꼈고요. 손으로 바르고 퍼프로 두들겼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쫀쫀함을 느낄 수 있었고, 바르는데 편하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좀 파데 같은 거는 커버를 위해서 얼룩덜룩하진 않은지 좀 신경을 쓰긴 써야 되는데, 얘 자체가 그렇게 커버력이 높지 않다 보니까 그냥 크림처럼 막 바를 수 있는 그런 질감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에뛰드 제품보다는 바를 때에도 힘도 좀 덜 줘도 되고요. 스파츌라로 펴보아도 진짜 얇습니다. 커버력이 약하고 쫀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으로 두들겼을 때는 밀착감이 좀 덜한 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바르면서 왜 피부가 커버가 안 되지 하면서 바르면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제품일 거고, 커버력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면서 나는 뭐 약간만 톤업만 돼도 돼 하면은 그냥 힘 안 들이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좀 굉장히 광채가 올라오는 그런 제품이고, 약간은 밀착이 좀 덜 되고 돌 수 있는 그런 제형이기 때문에 스펀지로 눌러주는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었고요. 2차적으로 커버를 올려봤는데요. 역시 굉장히 크림 같고 투명하기 때문에 2차를 쌓아도 10% 정도밖에 커버가 더 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바르고 나니까 표현력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커버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저의 강력한 다크서클은 가릴 수 없었고요. 커버력이 낮기는 한데 빛 반사가 워낙에 사우나광처럼 되다 보니까 빛 때문에 오히려 요철이 좀 커버된 듯한 효과를 볼 수 있었고, 팔자주름이 좀 안 도드라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빛 반사가 되면 이런 주름 페임도 덜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지속력 동일하게 봤는데요. 역시나 크림 같은 비비기 때문에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곳은 지워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매트 파데를 좀 두껍게 올렸을 때 유분에 지워지면 이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얇고 투명한 버전의 그런 얼룩한 지속력을 좀 보여주기는 했다. 그래서 홍조가 많고 가릴 게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아무래도 팔자 볼륨은 계속해서 차올라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팔자가 고민이신 분들이 가볍게 터치하기에 괜찮은 제품이다. 유분, 코에는 많이 지워지기는 했는데 신기하게 모공에서 막 녹아내려서 모공이 도드라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투크 비비크림인데요. 투크의 비비크림은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홍조가 있고 하니까 리커버 그린 호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손등에 짜니까 굉장히 회색이었거든요. 근데 펴보니까 더 회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까 싶더라고요. 펼 때는 역시 글로웍스 퍼프로 두들겼는데 신기하게 바르니까 회색이 아닌 거예요. 펴바르는데 잘하는데? 뭐지 싶었어요. 반쪽만 발라놓은 거 봐도 그렇게 회색 느낌이 아니죠. 톤업이 싹 되는 것이 이게 내가 생각한 비비지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파데 같은 비비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요즘은 너무 얇은 파데도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바를 수 있는 비비가 비비크림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사실은 리뷰를 준비하기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 투크 비비가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손으로 발랐을 때 바르기 굉장히 편안했었고요. 아무래도 퍼프를 사용을 했을 때보다는 커버력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손을 썼을 때가. 코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막 비벼서 넣고 하면은 끼임이 있을 순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끼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부옇게 뜨지
않은 키만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쌓아보니까 한 30% 정도는 커버력이 조금 더 쌓아지기는 하더라고요. 역시 손으로는 10% 정도밖에 쌓을 수 없긴 했었는데, 내가 이 투크 비비를 쓰면서 커버력을 조금 더 얹어보겠다 하시면은 퍼프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광채는 적절하게 굉장히 예쁘게 빛났고, 전체적으로 커버력을 봤을 때는 60% 정도? 에뛰드 비비의 커버력이 한 90%, 85%까지 볼 수 있다면 투크는 60%다. 그런 거 보면 디어달리아의 커버력은 한 3, 40%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투크 비비는 전체적으로 딱 발라놓고 봤을 때 결이 진짜 예쁘게 표현이 된다. 적어도 제 피부 위에서는 투크 비비가 진짜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력을 봤는데요. 유분기는 화면에서 보시는 이 정도 보여지고요. 앞볼 쪽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안 지워졌어요. 디어달리아랑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얼굴 유분기에 좀 날라갔구나 이런 게 화면에서도 티가 확 나는데, 투크 비비는 생각보다 바른 직후 그리고 지속력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네 싶은 정도이지 않나요? 제가 비비크림 지속력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은 편인가요? 그리고 피몽쉐 발라봤습니다. 피몽쉐는 워낙에 메이크업 샵에서도 섞어 쓰는 파운데이션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아주 전설의 비비크림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이번에 써봤는데 짜자마자 색이 찰흙이라서 진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찰흙이어도 되나? 근데 이게 얼굴 위에 바르잖아요? 그렇게 제 얼굴에 찰흙 색깔로 올라오지 않고 은근하게 핑크빛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저 느껴지더라고요. 왜 마사지샵 가면은 끝나고 나서 비비크림 발라드릴까요? 했을 때 네 발라주세요 이러거든요. 왜냐면은 그 발라주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전 또 발라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샵에서 발라주고 거울을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피몽쉐에서 나더라고요. 바를수록 계속 스파샵이 생각이 났고, 톤업 정도만 되는 그런 커버력을 보여줬고요. 당연히 커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스파츌라로 쓰면은 얇게 바를 수 있었고, 이건 스파츌라의 특징이긴 하지만요. 오히려 찰흙색이어가지고 붉은기를 굉장히 잘 가려줬습니다. 이 찰흙색, 잿빛 이게 나쁜 뜻은 아니거든요. 어떤 피부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다크서클에는 30% 정도의 커버력을 보여줬고, 브러쉬, 퍼프가 역시나 커버력이나 표현력 면에서 좀 더 좋기는 했습니다. 손으로 바른 곳은 벗겨지면서 발라지다 보니까 당연히 더 투명할 수밖에 없었고, 추가적으로 커버력을 올려보니까 30% 정도 역시 쌓을 수 있었고, 생각보다 커버력이 나쁘지 않다. 근데 이거는 제형 자체의 도톰함으로 커버력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색깔이 이 피부의 홍조를 보정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커버력을 챙겨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느꼈어요. 뭔가 컨실러로 나는 도톰하게 여기저기를 가리는 걸 좋아해, 디테일 살리는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이 베이스처럼 밑바탕으로 깔아주기에도 되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부드러운 질감이기 때문에 뻑뻑 파데에 섞어서 발라쓰기 참 좋은 질감이다, 그렇게 저도 느꼈고요. 모공에도 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게 피몽쉐까지 제가 4가지 제품을 써봤는데 비비크림이 생각보다 모공에 강력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속력을 봤는데요. 아무래도 코 부분은 유분에 사라지는 게 좀 있었고, 스펀지로 한 데는 생각보다도 유지력이 괜찮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번들거리진 않았어요. 더 번질번질 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보다는 좀 깔끔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회색빛이 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보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르보리앙 비비크림입니다. 제가 좀 검색해보고 하니까 아이보리 색상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면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색상 스와치를 했을 때 아이보리가 워낙 밝고 나머지 2개는 피몽쉐 같은, 투크 같은 그런 색상이어가지고 하기는 했었거든요. 밝은 색이 궁금해서 제가 이번에 테스트할 때는 아이보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패츌라를 사용을 했었는데 밝아서 허옇게 뜨지 않을까 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붙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바르면서 느꼈지만 역시 비비크림의 장점은 파데나 쿠션에서 그 느껴지는 도글도글한 파우더리한 입자, 그 부스러지는 그런 입자감이 없다는 거. 그리고 손으로도 좀 발라봤는데 손으로 밀어 바르면 아무래도 모공에 끼임 현상은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느낀 건데 아이보리 빛을 내기 위해서, 그 색감을 넣어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발랐을 때 밀리는 듯한 그런 제형감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르보리앙 아이보리 색깔은 손으로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퍼프로 어느 정도 눌러주는 게 필요한데 퍼프로만 살짝살짝 눌러줘도 끼인 거는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너무 밝기 때문에 역시 제 다크서클에는 큰 의미는 없었고요. 한 톤을 발랐더니 색깔이 너무 밝아서 부연 느낌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버력이 있는 파운데이션 제품을 너무 밝은 걸 썼을 때 부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아이보리 색상에서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거 밝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2차로 얹으니까 역시나 한 30-40% 정도 쌓인다고 전 느꼈고, 매끈하게 좀 빛나는 마무리감이 에르보리앙 괜찮네 싶었습니다. 그리고 라네즈 퍼프를 좀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퍼프가 아무래도 유분을 좀 가져가지고 정돈을 해주는 게 있어서 비비크림 잘 사용하시는 분들 유분이 불편했다
같다 이러셨다면 잘 발라준 다음에 그냥 마지막에 퍼프로 한번 두둥겨가지고 유분기 제거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퍼프도 좋고 이런 쿠션 퍼프도 좋고 살짝 꾹꾹 눌러주면 기름 싹 정리됩니다. 갑자기 말씀드려보아요. 그래서 에르보리앙 지속력을 봤는데요. 유일하게 얘만 모공에 살짝 녹아가지고 모공이 도드라지더라고요. 눈 밑에도 좀 끼임이 있었고요. 이거는 그 색감에서 오는 그 뿌슬뿌슬한 그런 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유분기 어쩔 수 없이 좀 번들거림이 있었고 매트 파데처럼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얼굴만 살짝 동동 뜨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속력까지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에르보리앙 비비가 아이보리 색깔이어서 질감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어서 클레어 색상을 써봤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보리 색상하고 클레어 색상하고 질감이 좀 달랐습니다. 클레어 색상을 쓰니까 피몽쉐와 투크 비비에서 느꼈던 편안한 발림성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물론 색깔은 아이보리가 워낙에 화사하고 맑기 때문에 예쁘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저는 비비크림의 어떤 목적, 제가 추구하는 질감 이런 걸 봤을 때에는 21호이신 분들한테는 클레어 색상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제품의 발림성, 지속력 다 보았는데요. 5가지 제품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은 커버력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파운데이션 같은 비비는 에뛰드였기 때문에 에뛰드가 가장 커버력이 높았고요. 디어달리아가 커버력이 가장 낮았습니다. 비교해서 보면은 화면상으로는 디어달리아가 광채감이 있어서 맑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실제로는 지워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붉은 부분이 많이 드러나서 얼룩덜룩해 보이기는 했고요. 이 정도면 유지력도 좋다 싶었던 거는 투크와 피몽쉐였습니다. 에뛰드는 5개 중에 가장 옐로우한 색감을 좀 보이긴 하거든요. 지속력에서도 좀 옐로우함을 보이기도 하고 바르자마자 화면 5개를 보더라도 옐로우함이 좀 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막 그렇게 누렇다 싶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5개를 한꺼번에 보니 가장 노랗기는 하나 괜찮을 정도였습니다. 에르보리앙은 노란기가 조금 남아있으면서 지워진 곳은 많이 지워졌고 에르보리앙이 뭔가 조금 애매한 느낌이 더 있었다. 아이보리 색상 한정.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거는 피몽쉐가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 시멘트 색깔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 얼굴에 굉장히 깔끔하고 맑은 느낌으로 지속력에서도 계속 보여졌고 전체적으로 5개를 비교했을 때는 가장 잿빛이 많이 보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는 얼굴이 흑빛, 잿빛, 차록빛 이런 느낌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잿빛이라는 색감이 부정적인 색상만은 아니구나.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10월 1일 아마 이 영상은 10월 이후에 올라가게 될지 올리브영에 피몽쉐가 밝은 색깔로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사가지고 써볼까 싶은데 지금 에르보리앙 비비가 아이보리 색깔이 질감이 좀 전 다르게 느꼈잖아요. 피몽쉐도 밝아지면서 질감이 좀 달라지지는 않겠지? 써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5가지 색상의 지속력을 보았을 때 어떤 게 가장 여러분들의 취향이실지 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요거는 피부톤에 따라서 또 원하시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버력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가장 커버력이 높은 건 아무래도 에뛰드 80%에서 90% 한 요 정도, 그리고 커버력이 가장 낮은 건 디어달리아였기 때문에 한 요 정도의 위치를 하고 싶고 이제 50%의 커버력 보여주는 투크, 피몽쉐, 에르보리앙 요렇게 위치를 해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가지 제품의 촉촉함은 어땠는가? 확실히 이 제품을 썼을 때 특별히 피부가 건조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제품은 저는 없었어요. 다 되게 촉촉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끈끈함도 있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비크림을 리뷰를 해보았는데 유튜브의 추천은 어떠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특별히 비비크림은 초반에 말씀을 드린 대로 파데 같은 비비크림을 원하시는 분과 크림 같은 비비크림을 원하시는 분으로 나눠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파데 같은 비비크림을 원하시는 분은 당연히 에뛰드 비비크림, 촉촉하게 파운데이션을 쓰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파데보다 오히려 에뛰드 비비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4개가 크림 같은 비비크림이라고 저는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추천은 저는 투크입니다. 근데 투크는 컬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홍조가 있기 때문에 그린 색상을 선택을 했는데 홍조가 없으신 분들은 핑크 계열로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비크림은 섞어서도 많이들 쓴다는데 언니 섞었을 때는 어때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무래도 파운데이션에 섞어서 쓰는 용도는 에뛰드는 조금 안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원래부터 파데 같은 비비크림인데 굳이 파운데이션하고 만나게 하면은 파데가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좀 도톰함만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추측으로. 그런데 섞어서 쓰는 비비크림의 용도로는 아무래도 피몽쉐, 투크 이 2가지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냥 유트로 원픽은 뭐예요? 저는 투크입니다.
투크 사실 저는 처음 접하는 브랜드인데 야 이거 되게 피몽쉐스럽게 만들어졌는데 피몽쉐와 또 다른 장점을 얹어가지고 만들어졌네 싶더라고요. TOQ더라고요. 이렇게 멋을 내봐 뭐 이런 의미인가? 잘해요. 이렇게 해서 비비크림 5가지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보시면서 여러분들 또 궁금한 제품 있고 하시면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리뷰로 드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